이제는 국영수라고도 표현하는 이 주요 세 과목에 있어서는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과목의 동일한 문항을 평가받는다라고 바뀐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능 체제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는 원래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는데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문과, 이과가 구분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문과 계열의 성향의 아이들이 보는 과목과 확률 통계를 주로 보는데요.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보는 미적분이 이제 나눠지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적분을 본 학생들이 이 변환점수에서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요즘에 문과 침공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과 성향의 아이들의 변환점수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이제 사회 과목도 그렇고 과학 과목도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보는 학생들에게 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찾기 위해서 본인의 진로나 적성과 무관하게 선택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다른 과목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수능을 대비해 주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현행 수능이 그래도 몇 년 남긴 했는데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 과제도 남아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8 수능 제도가 개편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국어와 영어와 수학,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 문과와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달랐었는데요. 이제는 국영수라고도 표현하는 이 주요 세 과목에 있어서는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과목의 동일한 문항을 평가받는다라고 바뀐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바뀐 수능의 별칭이 통합수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없이 이렇게 공통 과목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또 선택 과목에 또 여러 가지 유불리가 나왔던 사회와 과학에 있어서의 선택 과목들도 굉장히 다른 이런 유불리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완전히 같은 내용으로만 평가하게 된다라는 점이 또 중요한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바뀐다는 것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교과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같이 이 세분화된 교과, 과학의 경우에 세분화된 교과에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통합 융합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더 강조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과목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능 제도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현행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국어다 그러면 국어에 대한 교과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교과서들에 대한 통합적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EBS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EBS 수능 교재의 연계율도 50%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BS에 대한 교재와 방송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기본 교과의 내용에 충실한 것이 결과적으로 수능에 반영된다. 통합 수능의 핵심은 기본 교과에 충실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 수능의 핵심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교과 중심으로 수능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있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데 학교 교육이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공통 과목 중심으로 이번에 개편된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대비해야 될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과목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 중에서의 깊이 있는 문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교과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목이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피상적인 학습으로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교과, 공통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융합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사회는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 사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역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분화되는 과정 전에 있는 통합사회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분화되면 될수록 그 분야에 대한 내용만 학습하고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통합교과에서는 역사와 사회의 연관, 또 사회와 지리와의 관계 이런 통합적인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리 시간에 배우는 것과 경제 시간에 배우는 것이 통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리에서 배우는 스페인과 또 경제학에서 배우는 스페인의 내용이 결합된다.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도 결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내용들의 기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초등학교 사회의 기본 개념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의 사회 교과들의 내용들이 다 결합된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는 큰 시야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를 보는 큰 시야를 중학교 때까지 길러나가려면 결과적으로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서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책들을 함께 읽어보고 또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토론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이런 통합사회에 대응하는 지금 중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학의 경우에도 중학교 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기초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흥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물리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 화학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중심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리와 생물과 지구과학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통합적 사고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학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상황에서의 독서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돼야만 통합과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독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서의 경우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당연히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부모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어떻게 골고루 먹게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영양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바뀐 수능에서는 정말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융합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독서를 할 때 편식에 비유해서 편독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영양분을 제공해 주기 위한 조언이 부모의 올바른 독서 지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존 듀이가 경험주의를 강조할 때 경험에서 학습하는 것은 맞지만 경험만으로는 학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경험과 함께하는 사고의 과정입니다. 독서는 독서만으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독서 이후의 활동으로 학습이 되는 건데요. 독서 이후에
사고와 성찰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독서록을 작성하고 독서한 내용을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학습입니다.